자, 입찰표 작성에 대해서 이제 요 2018 타경 100978 사건을 보면서 이제 입찰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21회 5필지 청담 3행 아파트 13층 5층 503호입니다. 자, 그러니까 6필지의 아파트를 이제 지어 올렸다, 뭐 이런 얘기네요. 물건 정보는 아파트고요. 토지는 97.05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니까 29.4평이고요. 건물 대지 면적은 미등기지만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요게 좀 잘못되어 있죠. 요거는 지금 토지 면적이 아니고 이게 건물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이고, 그리고 요거는 대지권이에요. 대지권 면적인데요. 대지권은 이제 미등기 되어 있지만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토지 건물이 이제 일괄 매각되는 거고, 그 중에서 지분 매각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세무자 소유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채권자는 누구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감정가격이 16억짜리인데 최저가격이 64%에 떨어서 10억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죠. 뭐 시세가 이렇게 떨어질 리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제 지분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경매를 좀 하신 분들은,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분이 뭐 단순하고 쉬운 거지만 일반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지분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응찰할 거예요. 지금 이날 예컨대 2019년 4월 1일 날 요게 이제 최저 매각 가격에 16억짜리가 10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요 금액에 이제 응찰한다고 하자 이거. 그리고 요걸 보면서 이제 입찰표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응찰하는 분은 요 금액 이상을 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이하로 미만으로 쓰면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요 최저 가격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써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보증금을 내야 되죠.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 10% 보증금 내듯이 요거의 10%니까 64%인 10억 7,520만에 10%인 1억 752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입찰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입찰 법정에 가면 입찰을 이제 시작을 하면 보통 10시부터 이제 입찰을 시작을 하면 이제 첫 입찰하는 날 집행관이 이제 입찰 개시를 알리고는 주의사항 같은 거 쭉 설명하고, 그리고 특별 매각 조건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어요. 특별 매각. 그런데 보증금이 어느 사건은 보증금이 20%입니다. 또는 어느 사건에 대해서는 농지이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 몰수당합니다. 뭐 토지 별도 등기 인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사건번호를 다 적어 놓으시고 내가 응찰한 물건에 거기 해당되는가 이런 걸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특별 매각 조건 이런 거 주의사항을 쭉 설명하고, 공유 지분이 있으면 공유자 우선면성 행사하세요라고 이제 하고 나서는 이제 입찰표를 받아가세요라고 입찰표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찰 봉투하고 입찰표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자, 입찰표를 받으러 가서는 입찰 봉투 받으시고요. 일단 노란색 대봉투 받으시고, 그리고 기일 입찰표 받습니다. 입찰표. 그리고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 하얀 봉투를 받습니다. 요 세 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일 입찰표는 여러 장 받아두는 게 좋아요. 여러 장. 잘못 쓰면, 특히 여기서 기일 입찰표를 쓸 때 요 입찰 가격 요 나는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수정한다든지 가필하다든지 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데는 바꿔도 되고 수정해도 돼요. 요 남 밖에는. 근데 요 안에는 절대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장을 미리 가지고 있다가 잘못 썼을 때는 새로운 용지에다가 다시 쓰셔야 된다는 것. 자,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공동 입찰하실 분은 공동 입찰 신고서라는 걸 주세요라고 청구하셔야 돼요. 공동 입찰 신고서. 공동입찰 신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신고서는
별도로 요청할 때만 주도록 돼 있으니까 요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주지만 공동입찰할 때는 공동입찰 신고서가 필요하니까 공동입찰 신고서도 주세요라고 받아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입찰이에요. 이제 공동입찰. 요새 이제 공동입찰, 투자자들이 공동입찰도 많이 하고 또 부부간에도 요새 공동입찰 많이 하니까 이제 공동입찰하는데 공동입찰자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황본인하고 남편하고 아내가 공동으로 입찰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참석한 거야. 그래서 황본인하고 박대리라는 처가 같이 입찰에 이제 참가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사건 번호를 쓰시면 되겠고, 입찰 기일은 2019년 4월 11일,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100978. 성명은 요럴 때 공동 입찰의 경우는 여기다 성명란에다가 별점 공동 입찰, 별점 공동 입찰,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이렇게 씁니다. 기재와 같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시고 그리고 쓰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사건 금액 입찰 가격 쓰시면 되겠고요. 입찰 가격 잘 쓰시고 그리고 현금 자기합수표 체크하시고 그리고 떨어질 때 대비해서 미리 이름 써놓습니다. 황본인 박대리 둘이 입찰하는 거니까 도장 찍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공동 입찰이니까 공동 입찰 신고서라는 걸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공동 입찰 신고서. 대리 입찰은 아니니까 쓸 필요 없고 공동 입찰 여기 공동 입찰 신고서 여기다가 이제 씁니다. 2018 타경 100987 공동이전 별지 목록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공동입찰을 신고합니다. 옛날은 공동입찰이 허가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수를 이해관계 아니면 공동입찰인 걸 허용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신고하기 때문에 누구나 공동으로 같이 낙찰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9년 4월 11일 신청인은 황본인 외 한 명이에요. 황본인 외 한 명. 그리고 공동입찰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공동입찰자 목록에다가 이제 쓰셔야 돼요. 1번, 번호 1번, 2번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름은 황본인 그리고 박대리 처 남편하고 처가 같이 입찰하는 거니까 쓰고 주소 쓰고 좀 이렇게 쓰시고 지분 쓰시고 지분 2분의 1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공동입찰 이 신고서하고요. 이 공동입찰 신고서하고 입찰자 기일입찰표하고 기일입찰표 있죠? 요거 하고 그리고 이 공동입찰 신고서 요걸 이렇게 겹쳐 놓고 간인해야 돼요. 이렇게 도장 이렇게. 그럼 요거는 황본인 도장, 박대리 도장 두 명의 도장을 같이 이렇게 같이 붙여가지고 간인한다 이런 거예요. 간인한다. 도장을 여기다 찍는 거면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내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공동 입찰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법정에 참가하고 한 명은 바빠서 회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렇다고 합시다. 아까 황본이라는 남편하고 박대리라는 처가 공동 입찰하는데 천원 시간이 있어서 법정에 왔고 법정에 입찰에 참가했고 법정 입찰에 참가했고 황본이는 지금 바빠서 강의하러 갔단 말이에요. 회사 갔단 말이야, 회사. 그래서 법정에 못 왔단 말이야. 이랬을 경우에는 이 박대리가 입찰에 참가한 박대리가 남편을 대리해서 그러니까 본인이기도 하고 두 명의 공동입찰인데 2인 공동입찰일 중에서
이 박 대리는 본인이기도 하면서 남편을 대리한 대리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럼 거기다 이제 쓰시면 돼요. 입찰기일은 2019년 4월 11일 쓰시고, 그리고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1009 78 쓰시고, 성명은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과 공동 입찰자 목록에 이름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오.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2명의 공동 입찰자가 있는데 그럼 뒤에 이제 뭐 공동 입찰 신고서 있고, 그리고 1명이 대리로 나왔어요. 박 대리가 나왔다고, 아내가. 박 대리 도장 찍고, 본인과의 관계는 본인 그러면 돼요. 본인과의 관계는 본인이에요. 자기가 직접 입찰에 참가하고 대리인 됐으니까 본인이다 그러면 돼요. 2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주소 쓰시고, 그리고 입찰 가격 쓰시고, 보증금 쓰시고, 현금 자기압수표 체크하고, 입찰자 이름 쓰고, 여기는 박 대리가 입찰했으니까 박 대리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자, 됐네요. 그리고 2명 중에 1명을 대리 입찰하니까 위임장을 쓰셔야 되겠죠. 위임장에다가 박 대리라고 쓰고, 박 대리 직업은 주부고, 처니까 주부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주소 쓰시고,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100978 됐고, 그리고 여기 본인란에다가 황본인이라고 써야 되겠죠. 황본인이 회사 갔단 말이에요 지금. 황본인 인감도장 찍어야 돼요. 직업 지금 회사 갔으니까 회사원이고,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하면 되겠고, 그리고 반드시 요거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감증명서 찍혀있는 이 도장하고 여기 도장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공동입찰이니까 당연히 공동입찰 신고서에다가 써야 되겠죠. 공동입찰 신고서 아까 거기 그대로 공동입찰 신고서에다가, 여기 공동입찰 신고서에다가 집은 얼마다, 그 다음에 황본이라고 박대리다, 뭐 이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출해서 내면 되고, 그리고 아까 요거 기일 입찰표하고 공동 입찰 신고서에 간인해야 됩니다. 간인. 그러니까 박대리 거, 황본 거 이제 간인해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입찰하는데 둘 다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이제 아무도 안 나왔어. 둘 다 바빠가지고요, 다른 사람 보고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공동 입찰하는데 황본인도 바빠서 못 왔고, 황본인도 못 왔고, 남편도 못 왔고, 아내도 못 왔어요. 박 대리인 아내도 못 왔어. 근데 공동 입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직원이라는 사람이 대리 입찰해 주는 거예요. 김직원이 대리인으로 온 거예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사건 번호 입찰기일 쓰시고, 사건 번호 쓰시고, 이름 별첨 목록과 같습니다.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쓰시고, 김직원이 대리인 왔죠? 김직원 대리인 이름 쓰시고, 2명을 다 대리인 왔어요. 본인과의 관계는 뭐 지인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주민번호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주소 쓰시고, 입찰 가격 쓰시고, 현금 자기수표 체크하시고, 입찰자 김직원이가 이제 떨어질 때 돈 돌려받아야 되니까 김직원 도장 찍고 제출해서 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위임장을 써야 되겠죠. 위임장, 대리 입찰이니까 위임장에다가 김직원이라고 써야 되겠죠. 김직원이고, 대리인은 회사원이고, 그리고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쓰시고,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쓰시고,
그리고 일체의 경매 사건에서 대리합니다. 그리고 본인 2명 쓰면 되겠죠. 본인, 황본인, 박대리, 인감도장 둘 다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돼요. 요거 황본인 거 인감증명서 그리고 박대리 거 인감증명서 2통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별표 이 도장하고 이 도장이 일치해야 되고 요 삼각형 도장하고 인감증명 찍힌 도장이 일치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동입찰이니까 공동입찰 신고서 작성해서 내야 되고 그리고 이 입찰표하고 공동입찰 신고서에 간인해야 되고 박대리 도장, 황본인 도장 찍어서 간인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거네요. 그래서 이제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다 작성을 해서 아까 돈은 여기다 놓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도장 찍는 난이 있으면 그럼 도장 다 찍으란 데다 찍으면 돼요. 다 찍으면 돼요. 찍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찍으란 데는 다 찍으면 됩니다. 사건번호 쓰시고 이렇게 써서 돈 넣고요. 수표 하나 넣고 그리고 입찰표 작성해서 넣고 인감증명서면 아까 인감증명서 법인이면 법인 등기상 증명서 공동입찰서 공동입찰서 간인 찍어가지고 요 안에 넣어서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법대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법대 앞으로 가져가면 집행관이 이제 신분증 가져가면 여러분 사진 얼굴 확인해가지고 본인 확인하고는 그리고는 스탬프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걸 줘요. 이걸 드르륵 뜯어가지고. 그럼 요거를 뜯어가지고 주면 요걸 나중에 떨어졌을 때 요걸 가지고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잘 보관해놔야 돼요. 그리고 요걸 이제 스탬프 찍어주면 요거를 입찰함에 넣는 거예요. 입찰함에 넣고 이제 11시 15분 마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봉투를 다 이제 사건별로 봉투를 다 개함을 해서 자 1등이 누굽니다 라고 이제 발표하면 1등이 되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입찰표도 이제 여러분 이제 쓰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응찰하러 가기 전날 입찰표 쓰는 연습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쭉 해보시면 아 뭐가 빠졌구나 뭐가 준비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입찰하기 전날까지 서류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우리 배우겠습니다만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인터넷상에 들어가셔가지고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쫙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부 최종적으로 이제 등기부 전날 등기부를 꼭 떼봐야 돼요. 꼭 등기부를 꼭 떼어서 변동사항이 뭐가 있나 없나 그거 아끼려고 700원 뭘 아끼려고 해가지고 그거 잘못해가 안 띄었다가 인수되는 게 바뀌어가지고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전날 꼭 띄워보시고 그리고는 저 같은 경우는 12시 넘어서 1시 정도 사이에 저는 가격을 정해요. 입찰 가격 딱 마음속에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통계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물건에 몇 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지금 이제 몇 명이 응찰했고 그리고 한 5~6명 응찰하면 대충 쓰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 그럼 거기서 내가 얼마를 쓰면 1등이 되겠구나. 뭐 이런 걸 딱 정하는 거예요. 그보다 많이 써서는 돈이 안 되겠구나.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하고 그리고 법정에 가는 거예요. 법정에 가실 때는요. 법정에 가실 때는 일찌감치 좀 가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법정에 이제 가게 되면 주차시설이 그렇게 또 경매가 있는 날은 주차시설이 그게 잘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 주차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럴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이 서초동 같은데 주변에는 주차장에서 이제 그 뭐 차를 파킹해 놓고 오면 끝날 때 되면 몇만 원씩 주차비가 나오고 하니까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미리 일찌감치 오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실수하는 분들을 보면요 시간이 쫓겨가지고 왔을 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공을 잘못 쳐가지고 몰수당한다든지 막 서류가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빠뜨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 경매라는 행위가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는 행위예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되니까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마음을 좀 평정심을 쫙 찾은 상태에서 생각한 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재매각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가격을 올려 쓰고 내려 쓰면 절대 안 돼요.
가격을 올려 쓰고 내려 쓰면 안 됩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강의하면 학생들한테도 절대로 본인이 정한 가격을 흔들림이 없이, 사람이 많이 왔다고 내가 먹기 위해서 높여 쓴다든지 사람이 썰렁하다고 내려 쓰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전날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거를 그대로 옮겨놓고 오는 거예요. 써놓고 결과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그런 적이 가끔씩 있었어요. 입찰하러 갔는데 그날이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추워서 입찰을 쓰는데 보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날이 추고 법정이 썰렁하더라고요. 썰렁하면 제가 예상한 인원이 한 4명 정도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2명이 오든지 단독 입찰할 수도 있겠다고 예상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몇 천이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경쟁자가 몇 명이 돼서.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춰볼까라고 욕심을 내다가 제가 맞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절대로 자기가 마음먹을 흔들리지 마라 그래 놓고 이거 낮춰 쓴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잠시 고민한 적이 있어요. 진짜 솔직하게 잠시. 그럼 그냥 제가 원하는 가격에 써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흔들려 가지고 잠시 한 돈 1,000만 2,000만 싹 낮췄었으면 제가 딱 2명이 들어왔는데 제가 딱 그분한테 발표 가지고 놓칠 뻔한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위기에, 특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올려서도 안 되고 절대 또 썰렁하다고 낮췄어도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마음을 잘 결정하시고 응찰하시면 되고요. 또 방금 보신 것처럼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설맞이, 추석맞이, 연말 연시맞이 입찰 물건을 꼭 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에 임박해서 추석에 임박해서 또는 연말 연시 막 이래가지고 해가 바뀌는 이때 경매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에 임박해서 한 2, 3일 전후 뭐 또 추석 2, 3일 전후 해가지고 법정에 가보면요, 법정이 썰렁해요. 다 명절 분위기에 이렇게 빠져있지 그걸 입찰하러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그때 꼭 물건을 찾아가지고 꼭 응찰하러 가요. 가면 경쟁률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설맞이 물건도 있고 추석맞이 물건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연말연시 물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날, 또 예보가 내일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온댄다. 그래서 막 교통이 막 체증된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세요라고 이렇게 방송하는데 내일 내가 응찰할 물건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진짜 일어나면 교통 대란이 나가지고 법정이 썰렁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가용으로 운전해서 간다 그러면 그 전날 미리 법정 앞에 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집행관도 눈으로 인해서 막 늦게 온 적도 있어요. 입찰하는 날. 그러니까 미리 가서 기다린다. 아니면 막 태풍이 내일 뭐 예보가 막 태풍이 와가지고 막 큰 태풍이 온댄다. 그러면 법정이 어떻게 하겠어요? 썰렁하다고요. 그래서 미리 가서 찜질방 같은 데 자고 응찰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되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큰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추석, 설, 그다음에 연말 연시는 이렇게 이제 분위기에서 썰렁하다. 그러니까 그때가 수익이 높은데, 그러면 휴가철이 있죠. 휴가철. 여름 휴가철, 7월 말, 8월 초에 막 휴가가 막 있는 휴가철에는 경쟁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휴가철에는 경쟁률이 높아요. 젊은 사람들이 휴가철에 물건 보고 막 그때 휴가 때 막 응찰하는 경향이 많아서 휴가철에는 의외로 낙찰가가 높고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것도 한번 잘 한다면 의외의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결과에서 몇 천이 왔다 갔다 하기도 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설맞이, 추석맞이, 연말 연시맞이 물건을 꼭 노려서 투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찰표를 실수 없이 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찰표 작성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